영하 10도의 칼바람 속에서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느낌. 그런데 내 낚싯대찌는 몇 시간째 말뚝인데 저 멀리 옆 조사님은 벌써 서너 마리째 송어를 꺼내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장비? 미끼? 포인트? 전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송어터에서 붕어 낚시를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혹한기에 송어를 못 잡는 치명적인 이유와 그 간단한 해결책을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그래서 내 찌는 움직이지 않았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여러분은 송어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다림? 아니면 다른 무언가? 댓글로 먼저 생각을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낚시인들에게 붕어 낚시는 거의 국민 낚시나 다름없죠. 조용한 물가에 앉아 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시간. 그게 바로 낚시의 멋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그 습관이 문제입니다. 그 기다림의 미학을 송어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송어와 붕어는 완전히 다른 물고기입니다. 하나는 바닥을 훑으며 먹이를 찾는 잡식성 물고기고 다른 하나는 움직이는 것을 쫓는 공격적인 포식자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혹한기 송어 낚시는 영원히 꽝을 면치 못할 겁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착각부터 깨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기다리면 입질이 온다는 믿음입니다. 붕어 낚시에서는 이게 진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한기 송어에게는 최악의 전략입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송어는 신진대사가 극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움직이려 하지 않죠. 배가 고파도 눈앞에 먹이가 뚝 떨어지지 않으면 사냥할 의욕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는 미끼는 없는 미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반사적인 입질, 즉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건 배고픔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송어의 눈앞에서 무언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거슬리게 움직여서 순간적으로 욱하게 만들어 공격하게 하는 거죠. 마치 고양이가 눈앞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끈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달려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혹한기 송어 공략의 모든 것은 이 리액션 바이트에서 시작됩니다. 붕어 낚시의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채비 안착입니다. 찌를 던지고 미끼가 바닥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죠. 송어 낚시에서는 채비를 던지는 순간부터 이미 낚시가 시작된 겁니다. 미끼가 물에 떨어지는 착수음, 그리고 천천히 가라앉는 그 과정 자체가 송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채비가 바닥에 닿아 움직이지 않는 순간, 송어의 관심은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죠. 붕어 낚시처럼 지렁이나 떡밥을 쓰시나요? 그걸 버리고 작은 스푼이나 웜 같은 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루어는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는 미끼가 아니라 낚시꾼이 직접 생명력을 불어넣어 송어를 유혹하는 거죠. 물속에서 반짝이고 떨리고 헤엄치는 모든 움직임이 게으른 송어의 사냥 본능을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포인트 선정입니다. 붕어를 잡을 때처럼 수초 근처나 연안의 얕은 곳을 공략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겨울철 송어는 다릅니다. 수온 변화가 적은 깊은 곳, 물골이나 장애물 주변에 웅크리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즉, 붕어의 은신처가 아니라 송어의 대기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더욱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채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붕어 낚시에 쓰던 굵은 원줄과 무거운 찌, 그대로 쓰시나요? 절대 안 됩니다.
예민한 겨울 송어는 아주 작은 이물감에도 미끼를 뱉어버립니다. 최대한 얇은 낚싯줄, 가벼운 채비를 사용해서 송어가 미끼를 물었을 때 위화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걸 피네스 피싱이라고 부르는데 겨울 송어 낚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낚시꾼의 심리적인 장벽이 하나 생깁니다. 평생을 기다리는 낚시를 해왔는데 갑자기 계속 던지고 감으라고 하니 어색하고 힘든 거죠.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물고기가 놀라서 다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하지만 믿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그 부지런한 움직임이 바로 잠자던 송어를 깨우는 유일한 알람 소리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꽁꽁 얼어붙은 저수지. 한 낚시꾼은 의자에 앉아 꼼짝 않는 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낚시꾼은 계속 자리를 옮기며 캐스팅을 반복합니다. 루어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천천히 감아들이고 가끔 멈춰주기도 하죠. 과연 누구의 낚싯대가 먼저 휠까요? 결과는 보나 마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루어는 스푼입니다. 숟가락처럼 생긴 이 쇠 조각이 왜 효과적일까요? 물속에서 좌우로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반짝임과 파동 때문입니다. 이 불규칙한 움직임이 죽어가는 작은 물고기처럼 보여 송어의 공격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냥 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감는 속도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스푼의 반응이 없다면 소프트웜을 사용해 보세요.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의 벌레 모양 루어입니다. 이건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송어를 유혹합니다. 바닥에 가라앉힌 다음 1cm씩 아주 살짝 끌어주거나 톡톡 쳐주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물속에서는 예민한 송어의 눈을 사로잡는 미세한 생명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나옵니다. 바로 리트리브 속도 조절입니다. 리트리브는 리를 감아 루어를 회수하는 동작을 말하는데 혹한기에는 무조건 느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더 느리게 감아야 합니다. 거의 멈춘 듯한 속도로 감아들일 때 툭 하는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필살기 기술, 스탑 앤 고입니다. 말 그대로 감다가 멈추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루어를 서너 바퀴 천천히 감다가 2, 3초 정도 그냥 멈추는 거죠. 이때 루어는 자유롭게 흔들리며 가라앉게 되는데 바로 이 멈추는 순간에 입질의 90%가 집중됩니다. 쫓아오던 송어가 먹잇감이 도망을 멈췄다고 판단하고 덮치는 타이밍인 셈이죠. 붕어 낚시처럼 바닥의 기포를 보며 포인트를 읽는 것도 잊으세요. 송어 낚시에서는 물의 지형을 읽어야 합니다. 물속에 잠긴 바위나 나무,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드롭오프 지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곳에 송어가 몸을 숨기고 있다가 지나가는 먹잇감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면 바닥을 계속 찍어보며 지형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어 색깔에 대한 논쟁도 많습니다. 화려한 색이 좋을까? 자연스러운 색이 좋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둘 다 필요합니다. 맑은 날이나 물이 맑을 때는 은색이나 금색처럼 반짝이는 자연스러운 색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흐린 날이나 물이 탁할 때는 주황색, 분홍색 같은 형광색이 송어의 눈에 더 잘 띄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대비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예전에 한 유료터에서 2시간 동안 입질 한 번 못 받고 있었습니다. 붕어 낚시처럼 파워베이트를 꿰어 던져놓고 하염없이 기다렸죠. 옆에서 스푼으로 계속 잡아내는 조사님께 염치불구하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딱 한마디 하더군요. 사장님, 그건 낚시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바로 루어를 꺼내 던지기 시작했고 10분 만에 첫 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붕어 낚시의 또 다른 습관, 바로 집어 개념입니다. 떡밥을 던져 물고기를 내 자리로 모으는 거죠. 송어는 집어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떡밥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직접 송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한 자리에서 입질이 없으면 미련 없이 자리를 옮기는 기동성이 조과를 좌우합니다. 채비를 멀리 던지는 장타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붕어 낚시에서는 멀리 던질수록 큰 고기가 문다는 속설이 있죠. 하지만 겨울 송어는 의외로 발 앞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료터에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연안 근처의 그늘진 곳이나 구조물에 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멀리 던지기보다 연안을 따라 꼼꼼하게 탐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입질의 형태도 완전히 다릅니다. 붕어처럼 찌를 시원하게 올리거나 끌고 가는 입질은 거의 없습니다. 툭 하고 무언가 걸리는 느낌, 혹은 갑자기 낚싯줄이 느슨해지는 느낌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빠르게 챔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낚싯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초리대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혹한기 송어 낚시는 부지런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하는 낚시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움직이고, 계속 던지고, 계속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춥고 힘들지만 그 노력 끝에 둔탁한 입질이 툭 하고 전해져 올 때의 쾌감은 그 어떤 낚시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송어터에서 더 이상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먼저 공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붕어 낚시의 느긋함과 여유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대신 사냥꾼의 날카로운 감각과 끈질긴 탐색 능력을 장착해야 합니다. 미끼를 던져놨으니 물어주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저 녀석이 나를 물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최종 결론입니다. 결국 혹한기 송어 낚시의 핵심은 기다림이 아니라 유혹이었습니다. 붕어 낚시처럼 미끼를 주고 물고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루어를 보고 귀찮아도 못 참고 달려들게 만드는 것. 바로 이 철학의 차이가 조과를 결정했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마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정숙과 기다림이 오히려 송어에게는 독이 되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이제부터 송어터에 가시면 붕어 낚시의 기억은 잠시 잊어주세요. 여러분은 사냥꾼이고 송어는 여러분이 도발해야 할 사냥감입니다. 이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겨울 낚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외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혹한기 송어 필살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로 서로의 비법을 공유하며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